10억 명 중 딱 한 사람, 이 사람 누굽니까? 10억 명 중 딱 한 사람, 김희진 아나운서. 바로 김연경 선수입니다. 우리 네. 김연경 선수는 실력이면 실력, 리더십이면 리더십, 또 경기의 흐름을 읽는 눈까지 너무 많은 능력을 갖췄기 때문에 이런 찬사를 받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어제 김연경 선수가 터키와의 경기에서 심판에게 좀 강하게 어필을 하다가 경고를 받기도 했었잖아요. 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게 모두 전략적 판단에 따른 그런 행동이었다고 합니다. 김연경 선수에 따르면 심판이 좀 상대가 항의를 하면 이후에 꼭 보상 판정을 하는 모습을 보이더라. 그래서 우리도 좀 강하게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더 생각보다 더 강하게 얘기를 했던 것 같다. 네. 그래서 이런 경고를 받게 된 것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스포츠 중계를 보다 보면은 상대편에서 항의하면 그 다음에는 맞아요. 왠지 맞아요. 그쪽 편에 조금 유리한 판정을 내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야구 경기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여튼 김연경 선수가 항의를 굉장히 세게 했었는데 그러면 심판이 이 감정이 상해갖고 이 김연경 선수에 대해서 좀 나쁜 감정도 가졌을 만한데 오히려 경기가 끝난 다음에는 안지정 기자님 찾아왔다 그러죠? 네, 8강전 승리를 거뒀죠. 빨리 돌아가서 휴식을 취하고 기쁨을 만끽할 만한데 늦게까지 경기장에 남아 있다가 이 알루시 주심에게 찾아갔습니다. 아무래도 레드까지 받았기 때문에 감정이 안 좋을 수도 있었는데 오히려 반대로 본인의 생각을 자세히 설명을 해서 오해를 푸는 과정이었다고 해요. 왜 그게 필요했냐면요. 지금 준결승에 진출을 했죠. 그리고 결승까지 또다시 최소 2경기는 치르게 되는데 알루시 심판을 다시 만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네. 게다가 알루시 심판에게 너무 강하게 어필했었기 때문에 이 올림픽 배구 심판진 모두에게 한국 대표팀이 자칫 밉보이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이 김연경 선수다운 행보를 보인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알루시 심판의 인상이 굉장히 선해 보이더라고요. 사실 맞아요. 이 중계 과정을 보면서 심판 되게 착하게 생겼다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김연경 선수가 또 굉장히 영어 잘한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해외 리그를 오래 뛰면서 영어를 굉장히 잘하는데 그러니까 주장으로서 역할도 하면서 이 주심이나 심판에게 강하게 어필도 할 수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김연경 선수의 영어를 들어보니까 역시 영어는 발음보다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더라고요. 네, 근데 최진봉 교수님, 김연경 교수라네. 김연경 선수가 5세트 됐었을 때 우리는 정말 마음 졸였잖아요. 이거 큰일 났다. 맞아요. 3세트까지 이기다가 4세트에서 우리가 약간 힘없이 졌거든요. 그래서 이대로 흐름이 끝났다라고 판단할 때쯤인데 김연경 선수는 오히려 자신감이 있었다 그래요? 그렇죠. 5세트를 앞두고서 무조건 승리를 하겠다라고 자신감이 있었다고 하는 그 얘기하기 전에 지금 영어 얘기하셨으니까 네. 배구협회에서 김연경 선수를 아까 잠깐 소개했는데 네. 영어로 어떻게 표현한 줄 아세요? 트위터에 글을 올렸는데 We have said over and over. 그러니까 반복해서 계속 우리는 얘기한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김연경 one in a billion 그랬어요. 10억 명 중에 한 명 나타날까 말까 한 선수다. 역시 영어는 발음이 아니라 의미죠. 저는 발음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 정도로 세기가 극찬하는 선수라는 건 명확하고요. 김연경 선수가 이렇게 얘기했었던 이유가 있대요. 네. 이제 4세트까지 했어요. 동점이잖아요. 마지막 네. 세트 5세트를 앞두고 김연경 선수가 후배들하고 모였는데 그때 후배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까지 5세트는 우리가 한 번도 진 적이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길 거다. 우리에겐 믿는 구석이 있었다. 네. 이런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연경 선수 입장에서 얼마나 가슴이 뛰겠습니까? 네. 후배들이 선배님 우리 분명히 이길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경기하면서 5세트에서 한 번도 진 적이 없었습니다. 이번도 분명히 이길 겁니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 김연경 선수가 너무 가슴이 뛰었고 그 힘이 결국은 우리 여전사들이 또다시 승리를 쟁취하게 되는 힘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항상 의연한 모습을 보여주곤 했던 김연경 선수. 그런데 경기가 끝난 후에는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런 모습이 취재진에게 찍히기도 했습니다. 아따 죽겠다. 향경이가 피가 말린다. 와. 이게 말투를 들으니까 어떤 연고가 있는지 아주 구수하게 들립니다. 어디 뭐 얼핏 들으면 저거는 이제 전라도 사투리 그건 당연하죠. 맞죠? 네네. 그런데 김연경 선수 같은 경우는 고향이 경기도 안산입니다. 그런데 왜 그 사투리를 쓰느냐? 저게 김연경 선수 부모님이 전남 구례 분들이에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뭐 자연스럽게 구수한 사투리가 구사가 되는 거고요. 네. 근데 저 말 속에 진짜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아따 죽겠다. 한 경기 한 경기가 하나 할 때마다 정말 피를 말리는 경기 했잖아요. 네. 그 본인의 어떤 그 어려운 점이 전부 다 저기에 이거 함축되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예언컨대 브라질하고 다시 붙잖아요. 네. 5세트 가서 이길 겁니다. 김연경 선수의 고향이 경기도 안산이군요. 안산의 안산은 안산 선수가 격려 전화라도 이번에 그러네요. 꼭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인철 변호사님, 그런데 김연경 선수가 지금부터 10년 전에 남긴 SNS 글이 새삼 화제예요. 뭐 김연경 선수는 뭐 지금 온 국민이 아는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스타가 됐는데 사실 10년 전에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거든요. 네. 근데 사실 김연경 선수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세계적인 스타입니다. 그렇죠. 그때도 굉장히 잘했습니다. 외국에서 큰 활약을 했는데 아무리 본인이 외국에서 승리를 하고 활약을 많이 해도 그걸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011년에 이제 그 글을 남겼는데요. 네. 좀 서운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당시만 해도 박지성, 기성용 선수가 이제 뭐 한 골 넣으면 그냥 완전 대한민국이 난리 났잖아요. 네. 근데 김연경 선수는 아무리 이겨도 소수의 팬만 관심을 갖고 대부분의 사람은 관심이 없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서럽다고 해서 뭐 축구나 야구 정도의 관심을 가져달라는 게 아니다. 자신이 바라는 건 조금의 관심이다. 이런 글을 남겼는데 네. 지금은 이제 누구나 이제 아는 뭐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스타가 됐기 때문에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우리가 이제 내일인가요? 내일 브라질과 준결승을 치르게 되는데 브라질이 세계 랭킹 2위예요. 그런데도 이 김연경 경계령이 아주 강하게 내려졌다 그러죠, 안진영 기자님? 네, 조제 호베르트 브라질 여자 배구 대표팀 감독이요. 말씀하신 대로 김연경 경계령을 내렸습니다. 어떤 멘트였냐면요. 만약 경기를 잘하지 못하면은 한국에 아주 특별한 선수가 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될 거다. 그 특별한 선수가 바로 김연경 선수를 얘기하는 거고요. 브라질은 지금 가시밭길에 와 있다. 네. 결국 이 가시도 김연경 선수를 얘기한 겁니다. 한국은 플레이 속도가 빠르고 조직력과 수비가 좋다. 이게 결국은 김연경 선수를 중심으로 똘똘 뭉치고 있다고 김연경 선수를 조심해야 되는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사실 앞전 전적이 중요한데 예선에서 브라질과 한국이 한번 맞붙어서 0대3으로 한국이 졌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 도중 뭔가 불안감을 느꼈다고 이 호베르트 감독이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게 왜일지 생각을 해보면은요. 1세트는 10대 25, 좀 무기력하게 졌습니다. 네. 근데 2, 3세트는요. 22대 25, 19대 25 굉장히 많이 따라왔거든요. 한국이 경기를 거듭할수록 브라질 배구에 적응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 준결승은 또 다른 양상이 될 거라고 호베르트 감독이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한국 여자 배구 대표팀의 경기를 처음부터 한 게임도 빠지지 않고 사실 어제는 근무 시간이라 조금 못 봤습니다만 하이라이트로 봤는데 경기력이 몰라보게 좋아진 느낌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아무리 브라질이 세계 정상권의 선수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충분히 이 희망을 갖고 열심히 응원하면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합니다. 이번 그 여자 배구 열풍의 한 가운데는 이 사람이 또 있습니다. 김희진 아나운서 누굽니까? 네, 여자 배구 대표팀을 이끌고 있는 스테파노 라바리니 감독입니다. 라바리니 감독은 이게 4강에 우리가 진출을 했잖아요. 오랜 꿈이 이루어졌다라면서 선수들에게 자신의 능력을 믿으면 더 멀리 갈 수 있다 이런 말을 해왔는데 네. 그게 현실이 됐다라면서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네. 근데 이 라바리니 감독 말이죠. 대체로 뭐 대부분의 구기 종목 선수들은 아주 유명 선수거나 적어도 그 종목에서 활약했었던 전력을 바탕으로 감독이 되는데 이분은 배구계와는 전혀 관련이 없었던 인물이라 그래요? 실제 선수를 하거나 아니면 배구 활동을 한 적이 없어요. 네. 그런데 어떻게 그러면 배구 감독이 됐냐? 그거 하실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네. 배구 분석을 너무너무 좋아했대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배구에 관련된 경기 보고 분석하고 이걸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16살부터 지역 배구팀의 클럽 코치로 일했다고 하는 독특한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을 왜 그럼 한국이 데려왔느냐? 예. 데이터 배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까지는요. 운동선수들 보면 대체적으로 정신력, 그다음에 그렇죠. 경험, 그다음에 본인이 선수로 뛰었던 것들을 근간으로 해서 감독이 이제 훈련을 시키잖아요. 예.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철저히 분석을 합니다. 과학적 분석을 통해서 데이터 기반의 현미경 배구로 정평이 나 있는 사람이고요. 예. 이분 같은 경우 이제 끊임없이 상대 팀의 그 경기 내용을 비디오로 분석하고 보고해서 특징을 찾아내는 거예요. 네. 허점을 찾아내고 그걸 우리 선수들한테 그 상대 팀의 전력을 비교하면서
컴퓨터처럼 정확한 분석을 기반으로 해서 훈련을 시키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은 배구공을 직접 잡고 선수로 뛰진 않았지만 분석에 있어서는 세계 최고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그런 분석이 결국 이번에도 성과를 내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엄청난 훈련을 시키는데 그 훈련이 별로 맞춤형 훈련이기 때문에 데이터에 기반해서 과학적 분석을 통한 배구를 하다 보니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보다 더 뛰어난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계기가 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요새 현대 스포츠는 정말 과학이죠. 과거의 올림픽 신기록이나 세계 신기록들이 하나둘씩 이렇게 깨져가고 선수들의 훈련량이나 훈련 방식도 워낙 그 과학화되면서 더 좋은 기량을 연출하곤 하는데 이 라바리니 감독은 우리 선수들과의 화합도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그 관련한 영상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무런 반응 안 짜? 각도 별로야. 뭐 밑에 잡았어. 네? 45 디그리. 자, 아이고. 직접 들으셨죠? 45 디그리. 네, 김연경 선수 영어 아주 잘하는 거 제가 유튜브에서도 몇 번 보고 했습니다. 초반에는 근데 이 감독이 굉장히 카리스마 있는 이미지였다 그래요. 이인철 변호사님. 그런데 요새는 친근한 모습이 더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이제 이 영상 말고 다른 영상이 더 재미있는데요. 네. 이 김연경 선수랑 이 라바니니 감독이 이제 같이 나란히 앉아서 어깨 동무하면서 이제 사진을 찍는 장면이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이 감독이 처음에는 이제 무뚝뚝한 표정으로 그냥 사진을 찍었다고 합니다. 그냥 가만히 이렇게 찍었으니까 김연경 선수가 이제 어깨를 툭 친 거예요. 어깨를 툭 치니까 갑자기 스마일 웃는 모습을 보이면서 정말 천진난만한 표정을 보였다고 하는데 그만큼 감독과 이제 선수가 격이 없이 친하다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이제 뭐 스포츠 감독뿐만 아니라 어떤 조직의 리더라든지 뭐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어떤 국가의 리더라든지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봅니다. 네. 정말 카리스마 있고 그냥 엄하게 딱 밀어붙이는 그런 스타일이 있고 그렇지 않고 이제 국민들이나 아닌 선수들과 공감하면서 친구같이 대하는 스타일이 있는데 네. 예전에는 뭐 카리스 있고 뭐 엄하게 하는 스타일이 이제 대세였다고 한다면 요즘에는 이제 이 공감하면서 친구와 같은 이제 리더가 더 좋은 리더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김복준 교수님, 이 리바니 감독과 관련된 또 다른 에피소드도 하나 소개해 주시죠. 과거에 아마 선수들이 어디 가기 위해서 비행기를 탔나 봐요. 다 타고 있는데 감독이 이 라바리니 감독이 이제 안 온 모양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이분이 땅콩 사러 갔다가 비행기를 놓쳐버린 거예요. 아니 우리가 과거에 땅콩 회항 사건은 자주 들어봤잖아요. 이게 뭐 시사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땅콩 회항 사건 아주 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었는데 이 감독은 땅콩을 사러 갔다가 늦었네요. 뭐 그래서 비행기가 제대로 떴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놓쳤다고 합니다. 이분. 놓쳤나요? 네, 아마 다음 비행기로 간 아이고 것 이거 같습니다. 큰 고생을 했겠네요. 우리 한국 여자 배구 대표팀 소식 이가 승리했기 때문에 이렇게 웃고 행복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또 패자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죠. 안진영 기자님, 터키가 굉장한 이 배구 사랑 국가입니다. 그죠? 그리고 최근에 또 뭐 국가적으로 좀 어려운 일도 있었다고 해서 이 패배의 아픔이 더했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터키 선수들이 이날 패배 후에 코트에 주저앉아서 유독 굵은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네. 이렇게 남다른 사연이 있는데 지난달 28일 터키 남부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서 이미 8명의 목숨을 잃고 1만 6천여 명이 대피하는 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터키 선수들은 이 국민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승리가 간절했던 거였죠. 그래서 주장인 에다 에르뎀은요. 산불 진화를 위해 싸우는 터키인들이 웃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SNS에 글을 남기기도 했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한국에 패하면서 더 이상 진출할 수는 없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르뎀은요. 한국은 준결승에 오를 만한 자격이 충분하다면서 진심 어린 축하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터키는요. 지난 2002 한일 월드컵 때도 3, 4위전을 한국과 치렀었잖아요. 스포츠를 중심으로 한국과 남다른 인연이 많은 국가입니다. 네. 터키에 가면 우리나라를 형제국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제가 알기로는 1950년 우리 6.25 전쟁 때 가장 많은 병력을 파견한 국가가 터키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전공을 세웠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 터키가 갖는 어떤 국가적인 유대감과 연대감이 상당한 것 같은데
자, 이런 상황을 알게 된 안타까운 소식을 알게 된 누리꾼들 터키를 향해서 도움의 손길을 좀 모색해 보겠다 이런 움직임이 있는 것 같아요. 김은진 아나운서.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누리꾼들이 해시태그 Pray for Turkey, 그러니까 터키를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이제 그런 글을 올리면서 산불 피해를 통해서 고통을 겪고 있는 터키를 위해서 위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뿐만이 아니고 산불 현장에 실제로 묘목을 기부하는 기부 행렬도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기부를 각자의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라 김연경 또는 팀 코리아라는 이름으로 묘목을 기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누리꾼들은 작지만 보탬이 되고 싶다, 하루빨리 상황이 안정되길 바란다 등 위로의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 사실 터키에서 일어나고 있는 큰 그 화재 소식은 지난 월요일인가요? 한번 소식을 전하기도 했었는데 화재가 빨리 진압돼서 더 이상의 큰 피해가 없기를 바랍니다.